우리 아이의 이런 행동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고도 그냥 귀엽다고 무심코 넘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다리를 절뚝거려서 병원에 갔더니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행동들 전부 다 슬개골 탈구 초기 증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수술 전에 다른 병원도 가봤어요. 근데 병원마다 말이 다 달랐어요. 어디는 지켜보자, 어디는 당장 수술하자.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영양제도 먹이고 마사지도 해주면서 케어해줬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슬개골 탈구 2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슬개골 탈구는 한 번 수술해도 재발할 수 있다고요. 그 후로 다시는 우리 아이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지난 1년간 슬개골 탈구에 대해 수의사 선생님들을 붙잡고 여쭤보고 논문도 수백 편 읽어가며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딱 5가지 행동으로 슬개골 탈구 초기 증상이 정리되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다 너무 일상적인 행동이라 보호자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슬개골 탈구 초기 증상 5가지 싹 다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아이는 지금 몇 가지 행동이 보이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행동은 발사탕입니다. 산책 다녀와서 혹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쪽 발만 계속 핥은 적 있나요? 전 그게 습진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래요. 이건 수의학적으로 연관 통증이라고 불리는데 무릎 관절에서 오는 신경신호가 뇌로 전달되면서 발끝이 아픈 걸로 착각하게 될 때 나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유독 한쪽 발만 자주 오래 핥는다면 그쪽 다리 무릎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해요. 두 번째 행동은 인어공주 자세예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양쪽 다리를 한쪽으로 모아 옆으로 눕듯이 앉아있는 행동이거든요. 저도 이 자세 귀엽다고 사진까지 찍어뒀었잖아요. 근데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무릎을 완전히 굽히면 관절 내부 압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 압박감을 줄이려고 다리를 옆으로 빼는 건데 이 자세가 자주 보인다면 우리 아이 슬개골 탈구가 이미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행동은 간헐적 파행이에요. 산책 나갔는데 어떤 날은 멀쩡하다가 어떤 날은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나요? 돌 밟았나? 삐끗했나?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정말 위험해요. 이건 순간적으로 빠졌던 무릎뼈가 다리를 터는 반동으로 억지로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나은 게 아니라 그 상태로 걷는 법에 이미 적응해버린 겁니다. 이 절뚝임이 반복된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상자세예요.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조심스럽게 주춤거리며 일어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원래 아이들은 다리 힘만으로 수직으로 일어나는데 슬개골 주변 관절이 아파 무릎 굽히는 게 무서워진 아이들은 엉덩이와 허리를 뒤트는 반동으로 억지로 일어납니다.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 유독 뻣뻣해 보인다면 슬개골 주변에 이미 염증이나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토끼등 보행이에요. 산책할 때 뒤에서 보면 두 뒷다리가 동시에 콩콩 뛰듯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 적 있으신가요? 이 행동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쪽 뒷다리에 체중 싣는 게 불편해서 몸이 스스로 체중을 앞다리로 옮기는 거예요. 이 정도로 걸음걸이 자체가 변했다면 이미 통증이 꽤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니 산책하실 때 뒤에서 걷는 모습 꼭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지금까지 슬개골 탈구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대표 행동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간헐적 파행이나 토끼띠 보행까지 보이셨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세요. 이 2가지는 단순히 슬개골이 좀 안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슬개골 탈구가 꽤 진행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 나머지 신호만 보이셨다면 지금부터 관리로 충분히 늦출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이 3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첫째, 미끄러운 바닥부터 없애고 매트를 깔아주기. 강아지한테 미끄러운 바닥은 우리가 매일 빙판 위를 걷는 거랑 똑같거든요. 매일 집안에서 걸을 때마다 관절은 물론 슬개골에 계속 무리가 가고 있어 위험합니다. 둘째, 매일 3분 마사지 해주기. 이게 논문에도 나온 방법인데 무릎을 움직이기 전에 미리 마사지로 풀어주면 슬개골이 받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요. 실제로 슬개골 수술을 진행한 아이들에게도 마사지를 해주면 움직이는 부담이 덜하다고 합니다. 셋째, 관절 영양제 꾸준히 챙겨주기. 문제가 생긴 다음이 아니라 슬개골 주변 연골이 상하기 전에 미리 챙겨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매트를 깔아주는 것인데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요. 매일 반복되는 무릎 충격 그 자체를 막아주는 건 결국 매트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영양제를 먹이고 마사지를 계속해줘도 매일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생활하면 그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 됐던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반려견 키운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 매트부터 우선 깔아주라고 꼭 말해줍니다. 매트를 고를 때에는 재질과 두께 그리고 결합 방식 3가지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정리한 더 상세한 좋은 매트를 고르는 기준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아이는 아파도 말을 못하니까 결국 보호자가 먼저 똑똑해야 지켜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행동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방법도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관절 건강 지키는 정보 계속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